오늘은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진짜 제 돈 관리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유튜브 영상 보면 막 What's in my bag 이런 거 하듯이 What's in my 월급 계좌? 이런 느낌으로 제가 월급을 좀 어떻게 쓰는지, 그리고 제가 저랑 비슷한 좀 나이대에 월급 받는 분들이 좀 참고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주주님들이 좀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.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평소에도 상당히 게으른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물건도 좀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, 막 날짜도 곧잘 깜빡깜빡하고, 이런 모습을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좀 제가 신경을 다 맨날 안 써도 되게끔 약간 시스템화 시키고 최대한 좀 잘 메모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. 근데 이제 타고난 제 성향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재테크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래서 대부분을 좀 자동이체, 자동 매수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 회사 월급날이 엊그제 25일이거든요. 요 25일에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제 통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을 해드릴게요. 일단 25일 요 당일에 이 월급날에 가야 되는 곳에 돈이 다 옮겨가도록 자동이체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. 이제 월급이 통장을 싹싹 스쳐 지나가는 건데, 뭐 통신비, 카드값 이런 거, 보험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재테크 관련한 부분만 조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.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청약통장으로 10만원 빠져나갑니다. 요거는 이제 청약통장 이거 왜 넣는지, 얼마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코노미 가시면 옆 동네에서 전용진 기자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, 다음으로 보면은 연금저축 펀드로 33만원, 그리고 IRP로 15만원 요거 빠져나갑니다. 요거는 왜 그러냐,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,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꼭 해야 되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절세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좀 장 안 좋을 때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확정 수익이라는 게 정말 귀하잖아요. 뭐 원금 손해도 안 보면서 이 수익을 내는 거, 이런 기회가 사실은 진짜 흔치 않은데, 뭐 기껏해야 요즘 나오는 한 3%짜리 적금 이런 거 정도가 이제 확정 수익일 텐데, 근데 이 연금저축 그리고 이 IRP 같은 연금은 진짜 확정적으로 10%대 이상 수익을 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소득이 만약에 내가 5,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연금으로 넣은 금액의 16.5%, 그리고 그 5,500만 원 넘으면은 13.2%, 그거를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돈만큼을 아예 세금에서 빼서 연말 정산 때 나한테 돌려준다는 얘기. 근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700만 원이에요. 만약에 연소득 5,500만 원 넘는 분들은 1년에 700만 원 가지고 13.2% 이제 확정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. 그러면 1년에 확정 수익으로 92만 4천 원. 만약에 통장에 연 13.2% 적금이 있다면은 정말 누구나 다 들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700만 원 한도 꽉꽉 채워가지고 다 넣고, 그리고 이제 이 700만 원을 넣으면 여기서 연금저축 펀드랑 IRP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로 뭐 돈을 굴릴 수도 있으니까, 이렇게 되면 그 세액공제 받은 거보다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 저는 요거는 반드시 꼭 한도 다 채우고 있고요. 그럼 아까 말씀드린 왜 연금저축 펀드는 33만 원이고 IRP는 15만 원이냐, 요거는 각각 공제 한도가 달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7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이게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400만 원, 그리고 IRP에서는 300만 원,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니까 700만 원인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12분의 1씩 해가지고 매달 뭐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요거를 한 번에 연초나 연말에 연금저축 뭐 400만 원, IRP 300만 원 뭐 이렇게 넣어버리셔도 되기는 하는데,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그렇게 목돈이 막 들어오는 때도 그렇게 많지 않고, 그리고 또 목돈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, 이런 저축 같은 거는 매달 내가 나가는지 마는지도 모르는데 야금야금 나도 모르는 새 좀 쌓이고 있었는데 딱 통장 열어보니까 어느새 큰돈 됐네? 약간 이런 느낌 들 때 기분이 더 좋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매월 나눠서 이렇게 이체되도록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4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33만 3,333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그냥 저는 선단위 절삭하고 33만 원 이렇게 입금하고요. 뭐 34만 원 하셔도 되고, 그러면은 IRP도 300 나누기 12 하면은 25만 원 해야지 왜 15만 원만 하냐. 요거는 이제 저의 약간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, 이 회사 다니는
있는 직장인분들 계시잖아요. 그럼 잘 찾아보면 회사마다 약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요거 연금 더 많이 넣으라고, 그러니까 제가 이 IRP 통장에 얼마를 넣으면 회사에서 그만큼 매칭해서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사실 10% 이상 이렇게 확정적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좀 큰 당근을 줄 테니까 너네 스스로 노후 대비 좀 해라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연금 좀 더 넣으라고 이렇게 좀 매칭을 해주는 약간 그런 복지 차원의 제도가 있는데, 그게 저희 회사가 5만 원이에요. 자동으로 제 월급에서 IRP로 빠져나가면 이 5만 원을 회사에서 또 매칭을 해줘서 총 10만 원을 IRP 통장에 넣어주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제 월급 5만 원에 회사 5만 원이니까 100% 수익. 일단 기본적으로 100% 수익이죠. 그래서 요런 거 있으면 꼭 회사의 복지제도 활용하셔야 되고, 그래서 어쨌든 요 10만 원을 IRP 통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빼고 제가 더 넣는 거는 매달 15만 원. 그래서 요거 합치면 25만 원이니까 1년 12달 하면 딱 3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딱 떨어지죠. 그래서 요렇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러면 뭐 연금저축이랑 IRP 넣으면 어떻게 하냐? 물론 요걸로 투자를 하고요. 그 계좌 안에서. 물론 투자 안 하고 진짜 나는 현금 들고 싶다, 이런 분들은 계좌 안에서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셔도 세액공제가 되긴 해요. 근데 이제 저는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좀 투자로 불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IRP는 펀드로 자동 매수 걸어 놓고 있고요. 그리고 연금저축은 ETF로 제가 직접 매수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면 IRP는 펀드로 자동 매수 걸어 놓고 ETF는 직접 매수하냐? ETF가 약간 연금에서 그 관리할 때 요게 이제 좀 귀찮은 점인데, 이 펀드는 매일매일의 기준가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 기준가로 돈 들어오는 날 자동 매수가 딱 되는데, 요 ETF는 장중에도 주가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직접 매수 주문을 넣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현금이 계좌까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ETF 매수는 제가 좀 직접 해줘야 되는. 그래서 혹시 연금저축펀드에도 뭐 ETF 자동 매수 기능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.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. 아, 그리고 이거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, 이게 앞으로 요 세액공제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400만 원인데 요거를 600만 원으로 늘려서, 그러면 이제 IRP 300만 원 합치면 1년에 총 900만 원이죠. 그래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게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어서, 물론 요게 근데 이제 법을 바꿔야 된대요. 그래서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도가 900만 원으로 바뀐다. 그러면 저는 요 비율로 다시 조정해서 900만 원까지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야, 네가 그렇게 돈이 많냐? 이거 연금 한번 넣으면은 빼기도 어렵고, 만약에 빼면 이거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, 이런데 나중에 언제 큰 돈 필요해질 줄 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문 가지시는 분들,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다 채워도 될까? 왜냐면 이 퇴직 때나 찾을 수 있는데, 이런 생각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,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, 만약에 집을 산다? 그럼 이제 연끌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이 연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굳이 연금저축을 안 깨더라도 이 연금저축 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. 여기 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데, 뭐 증권사나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, 이 연금저축 넣은 거에 한 90% 정도까지 또 나오는 곳들이 또 있고, 또 이율도 지금 그렇게 안 비싸서 일단은 저는 나중에 뭐 목돈 생길 때는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대출로 하면 되니까 일단 10% 이상의 확정금리 이거 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네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 다음에는 뭐 이거저거 공과금 다 빠져나가고, 그리고 용돈 뺀 금액 요거는 이제 비공개할게요. 좀 작고 소중한 월급이 좀 티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, 그거 빼고는 이제 증권사 CMA 통장으로, 나머지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있잖아요. 요 금액이 이제 증권사 CMA 통장으로 다 가도록 그것도 자동이체를 걸어놔요. 그래서 요 CMA 통장으로 간 거는 그 중에 절반은 뭐 S&P 500이나 제가 이제 매달 매수하는 거 그거 매수하고, 한 절반은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좀 이렇게 보면서 산 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 오면 조금 더 사고,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. 근데 이제 그럼 연금에서도 70% 한도 꽉 채워가지고 주식하고 저축도 다 주식으로 하면은 이거 너무 자산에서 주식 비중 높은 거 아니냐, 약간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제 자산을 다 살펴봤을 때 제가 지금 전세에 살거든요. 근데 그럼 전세가 사실은 현금과 똑같다고 보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왜냐면
되면 이자 한 푼 안 나오죠.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한 번 더 연장하면 4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똑같이 원금으로 찾는 원금 보장형 자산인데,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이 제 자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이거 전서 억 단위잖아요.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 전체 자산에서 현금 이만큼, 나머지는 좀 주식으로 채워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축은 죄다 다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월급 통장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루틴은 여기까지고, 각자 뭐 좀 저처럼 이런 월급 통장 시스템 같은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, 저도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이런 방법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,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안녕.